과거 7년 전 어느 날 오후 사고를 쳐도 하필 부모도 없는 고아래니 엄마 아빠가 너한테 부족하게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대체.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세상에 깔린 게 여잔데 어디서 되도 않는 애를 임신시켜선 뭐가 어쩌고 어째? 아 진짜 미쳤어. 부모 없는 애야 뭐가 옳고 그른지도 배우지 못하고 커왔으니 그렇다 치지만 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보답하기는커녕 어떻게 이런 대형 사고를 치냐? 여자한테 미쳐도 정도껏이어야지 덜컥 임신부터 시켜오는 게 말이 되냐고. 어른들 허락 없이 하는 결혼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어? 지금이야 당장 네 눈앞에 있는 여자아이랑 뱃속에 있는 애 때문에 가족까지 저버릴 셈인가 본데 정신 차려. 축복받으면서 태어나지도 못할 애가 불쌍하지도 않니? 얘해봤자 28살이랑 31살짜리가 부모 도움도 없이 어떻게 결혼해서 살겠다고 무턱대고 사고나 치고 철딱서니가 없어도 정도껏이어야지. 누나까지 왜 그래 진짜. 누나도 우리가 매형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했을 때 듣는 신용도 안 하고 마음대로 집 알아보고 살림까지 잘해주잖아. 우리한텐 연락도 안 하다가 결국 엄마 아빠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허락하니까 그제서야 시골리고 사는 거 아니었어? 누나도 반대 당해본 입장에서 우릴 왜 이해 못해주는 거냐고. 엄마 아빠랑 누나가 보기엔 우리가 어리고 철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름대로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놨고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한 거 아니야. 막말로 진짜 가족들하고 연을 끊을 생각이었음 이렇게 소연이 데려와서 인사시켰겠어. 어차피 마음대로 사고친 마당에 우리끼리 나아가 살면 끝인데 어떻게든 진심 보여주려고 용기 내서 얘기하는 건데 응원은 못해줄 망정 사람 연준에 대고 고안이 뭐니. 그딴 소리만 하는 게 부모야. 나야말로 모두한테 실망이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아유 이런 것도 자식이라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뭐가 이렇게 당당해?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애도 생겼는데 어쩔 거냐 식으로 따박따박 말댔구나 하고. 어느 부모가 이제 31살 저먹은 아들놈이 갑자기 고아인 여자랑 결혼하겠다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 네 누나가 정서방이랑 살림부터 차렸다 한들 그게 너랑 같아? 정서방은 직업이 시원찮아서 그렇지 그거 빼면 나무랄 게 없었어. 부모 있는 정상적인 집에서 자랐던 사람이었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믿고 기회를 주든 말든 하지. 정서방은 우리가 믿고 결혼 허락해주니까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한해서 오래 다니면서 승진하고 돈도 잘 벌고 있대지만 너희 남만 믿고 허락해준다 한들 뭐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없던 부모가 생기기라도 하냐고. 이리 와. 이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때려줄 테니 당장 이리 오라고. 아우 당신 왜 찬우를 때리고 그래. 우리 찬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잘못한 건 전현이 잘못한 거지. 어떻게 생겨먹었음 지금까지 문제 한번 일으키지 않은 우리 찬우를 꼬드겨서 임신부터 해왔겠어. 부모 없이 자랐으니 생양아치처럼 살았을 게 뻔한데 수준에 맞는 남자랑 눈 맞아서 임신을 하든 결혼을 하면 되지. 왜 하필 멀쩡한 우리 아들이냐고. 이 막대 먹은 년.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싹수가 노랬어. 배 아파 낳은 부모가 버리고 갔겠어. 너 같은 년한테 보내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애지중지하면서 찬우 키운 줄 알아. 나 허락 못해. 암만 임신일 때에도 절대 결혼 허락 못한다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저희 정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요. 저도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반대하실 거 알아서 어떻게든 그만 만나려고도 해봤는데 눈앞에 없으면 불안하고 생각나고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만큼 많이 괴로웠어요. 서로 많이 아끼고 좋아하고 살아가는데 억지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어서 이런 짓은 버렸지만 저희 누구보다 진심이에요. 지금은 정말 제가 못 믿어오시겠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평생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해 하면서 찬호 오빠랑 태어날 아이한테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 주세요. 입 닥치지 못해? 빌면서 눈물 흘린다고 우리가 넘어갈 줄 알아. 지금 누구더라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거야? 나 너같이 불우한 년 내 아들 짝으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절대 가족 되고 싶지 않은 이 사람 복장 그만 터뜨려. 감히 니까지 우리 찬우 핏줄을 품고 있더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얘
누가 보면 우리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애들 억지로 갈라놓는 사람들인 줄 알겠다? 네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고아라는 이유로 반대당할 거 알면서 이런 짓을 벌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순리에 맞게 어른들한테 허락부터 받고 나서 결혼을 하든 사골찌든 해야지 무작정 애까지 가져놓고 찾아와선 결혼을 허락해달라니? 산후 핏줄 임신했으니 배째라 이거야? 난 고아라면 기죽어서 소심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 얘. 나 없어봐서 모르겠지만 부모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랑 뭐가 달랐을 것 같아? 딸내미 혼전 임신시켰다고 우리 찬호를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겠냐고. 그래놓고 우리한텐 한 번만 기회를 달라니. 참나 이거 완전 뻔뻔한 년이네. 찬호 하나 믿고 남의 집까지 기어들어와서 눈물 쉬어나 본데. 임신이고 나발이고 당장 머리끄댕이 잡아 내쫓기 전에. 알았어 나가.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쓰러지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누나 미쳤어? 아무리 서연이가 마음에 들지 않다 해도 그렇지 어디 임산부한테 손을 들어. 엄마도 마찬가지야. 가뜩이나 부모님이 안 계시단 이유로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서럽고 외로움까지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고생했다고 안아주진 못할 망정 어른으로서 어떻게 그런 막말을 내뱉어. 남도 이거보단 덜하겠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라고 어렵게 데려왔는데 어떻게 가족이란 사람들이. 야, 됐다. 내가 뭘 기대하고 여기로 온 건지. 서연아 그만 일어나. 가자. 괜히 나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말들 듣게 해서 미안해. 어차피 난 가족들 허락이랑은 상관없이 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심했고 이미 너랑 아기 책임질 각오도 있어. 남들 얘기 듣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면 돼. 가자. 가긴 어딜 가. 우리 말 아직 안 끝났는데 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얘 찬호야. 김찬호. 2년 뒤 명절날. 아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즐겁게 보내야 되는 명절날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뭐니? 그렇게 우리가 반대했을 때 주제를 알고 그만뒀어야지.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으면서 강행한 결과가 이게 뭐냐고. 속상해서 정말. 애들 아빠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음. 오랜만에 자식들이 집에 오는데도 새벽보다 나가서 자리 비우겠어. 이래서 집에 아무 사람이나 들이면 안 된다는 건데 참. 찬호가 우리랑 진짜 인연이라도 끊을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허락하긴 했다만 굴러온 돌이 바퀴를 돌 빼내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애들 아빠가 이런 날보다 밖으로 나가버리니 원. 내 팔자야. 장인어른께 제가 따로 연락드려볼 테니 진정하세요 장모님. 처음에 어쨌든 간에 지금은 다 가족이 됐잖아요. 저희보다 처남이 먼저 손주까지 안겨드렸는데 언제까지 처남댁 나무라실 거예요, 예? 전 우리 조카 보고만 있어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웃음나는데. 당신 좀 가만히 있어. 참 속도 좋아. 우리 집을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은 애가 이쁘면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사족을 못 써? 단 아무리 조카라 해도 저게 1년 전에 찾아와서 결혼 허락해달라는 생각만 하면 소름 돋아서 쳐다보기 힘들던데. 한우 저게 진짜 우리랑 연 끊고 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긴 했대만. 명절이든 생신이든 아빠 얼굴을 보지도 못하니 원. 올케, 내 스무디 아직 완성 안 됐어? 나 요즘 다이어트해서 식단 관리하고 있잖아. 집에서 갈아오는 거보다 먹기 직전에 갈아 마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 부탁 좀 한 건데 너무 오래 걸리네. 하긴 배운 적이 있어야지. 부모님한테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살림하는 방법도 잘 모를 텐데 이참에 살림 배운다 생각하고 하면 되겠네. 우리 같은 시댁도 없는 거 알지? 나 스무디 덜 갈려서 건더기 남아있으면 먹다 짜증나니까 최대한 곱게 갈아줘. 아유, 대형 사고 치면서까지 결혼해놓고 겨우 딸이래니 한호같이 똑똑거비 같은 아들 하나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배짱으로 때마다 얼굴을 들이미는지 모르겠다니까. 한기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원래 딸내미는 아빠를 닮은 애인데 이건 뭐 지 엄마랑 똑같이 생겨선 아무리 정을 주려 해도 정이 안 가 정이. 부모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년이 지 자식이라고 제대로 키울 수나 있겠어. 이래서 고아는 믿고 걸러야 되는 건데 고집센 아들을 둔 덕에 이게 무슨 팔자에도 없는 스트레스인지. 좀 이제 둘 다 그만 좀 해라. 아까부터 듣는 내가 다 지겨운데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 아무리 반대했다 해도 이미 우리 소리 낳고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트집을 그렇게 잡아. 그리고 요즘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 대수거든.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 말고 서연이랑 똑같이 생겼으니 다행이지. 딸인데 나 닮았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 까먹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집 나가서 잘 살려는 사람 붙잡은 거 엄마야.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줄 테니 영 끊지 말자고 할 땐 언제고 왜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해. 아빠야 나보다 훨씬 고집센 사람인데 옆에서 발려봤자 뭐가 달라진다고. 얼굴 봐도 아무렇지 않을 때까지 혼자 두면 알아서 화 풀리고 괜찮아질 테니까 그냥 냅둬. 서연이가 부엌에 들어가 있어서 못 들었으니 망정이지. 엄마랑 누나가 하는 말 들었으면 얼마나 속상했겠어. 아, 그리고 누나가 마실 스무디는 스스로 갈아먹지. 나이가 몇인데 누가 꼭 대신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 애영도 저런 사람이랑 사는 거 진짜 힘들겠어요. 나였으면 진작 의심 나갔다. 역시 처남은 사랑꾼이라니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다들 결혼 반대했을 때도 난 속으로 내심 응원했었거든. 내가 찬미랑 결혼하기 전에 인사드렸을 때 생각나면서 왠지 모르게 처남댁을 꼭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 나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많이 반대하셔서 한동안 힘들어했잖아. 알지? 그리고 부모님 없이 혼자서 힘들게 자랐을 텐데 이렇게 처남같이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다니 얼마나 기특해. 이제와서 말하긴 너무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결혼 축하해. 물론 우리 조카 태어난 것도 축하하고. 당신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당신이 이렇게 애들 편을 들어주니까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맘대로만 하는 거잖아. 그리고 당신이랑 올케랑 상황이 뭐가 비슷해. 당신은 어릴 때부터 꾸던 꿈이 있어서 한참 방황하던 때였으니까 그랬던 거고 올케는 처음부터 부모가 없었는데 완전 다르지. 막말로 당신은 지금 마음 다잡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월급도 많이 올라대지만 올케는 예나 지금이나 부모 없는 거 똑같아.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나 있겠어. 엄마가 걱정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이 편들어주긴. 아, 당신이 이렇게 마음 약한 게 문제라니까. 그래, 정서방 그런 소리 할 거면 찬우 데리고 마트 좀 다녀와. 어제 빠짐없이 장 다 봐왔다 생각했는데 아까 생각해보니 고사리 깜빡했더라고. 자네 장인이 고사리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걸 까먹다니. 아, 나도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아유. 아, 언제 올지 모르는데 빨리 사서 볶아놔야 될 거 아니야. 가뜩이나 식구들 얼굴 보고 밥 먹기 싫어하는데 그거라도 있어야 자리에 앉힐 수 있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마트만 갔다 바로 돌아와. 알았지? 우리 밖에 내보내놓고 서윤이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윤이랑 같이 다녀올게. 에라이, 이 팔불출아. 너 있어도 할 말 다 하는데 굳이 밖에 내보내면서까지 그러겠냐? 여자들은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남자끼리 다녀오란 거잖아. 네 와이프도 이제 우리 가족인데 차례 음식 만드는 건 배워야 되지 않겠어? 지금이 아빠가 미워한다 해도 네 말대로 언젠가 알아서 풀릴 텐데 그때 점수 따르면 미리부터 연습해 놔야지. 생각해줘도 난리야. 아유, 이렇게 사이좋은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아. 안심하고 마트 다녀도 되겠어, 전화. 여자들끼리 시간 보내게 전화면 나랑 같이 갔다 오자고. 이따 주전부리할 것도 사올 테니까 그동안 싸우지 말고 있어. 그럼 장모님,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아, 정말 뵐 때마다 아주버님은 성격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저 챙겨주시려는 것도 감사하고 나중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네가 뭔데 내 신랑한테 감사 인사를 한대? 우리가 맞장구 쳐주니까 진짜 가족이라도 된 것 같나 본데. 정신 차려. 이 얘기 좀 했다고 찬우나 내 신랑이나 눈에 불을 켜고 옹호해주려 달려드는데 그 꼴 보기 싫어서 마트 보낸 거니까 말 섞을 생각하지 말고 다시 부엌에나 짱박혀 있어. 이제 보니 부모만 없는 게 아니라 눈치도 없네. 입 다물고 있는 둥 마는 둥 얌전히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서 이게 끼어들어. 잠이 먹을 스무디 갈았으면 옆에 두고 다시 들어갈 것이지 굳이 왜 옆에 앉고 난린지. 너 때문에 애들 아빠도 명절 때마다 밖에 나가 안 들어오는데 죄송한 마음도 없는 거냐. 죄인이면 죄인답게 주제를 알고 있으란 말이야. 할 친정 없는 게 무슨 자랑인지 반기는 사람 하나 없는데 뭐하러 찾아와. 내 아들하고 인연 끊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던 척 했던 거니까 진짜 가족이란 착각하지 말고 부엌 가서 일이나 해. 아, 할 일 많단 말 못 들었어? 어제 장보한 것도 정리해서 다듬어 놓고 제기도 먼지 한 톨 없게 닦아놔. 이 딸내미도 거실에 두지 말고 데려가고. 딸이나 엄마나 똑같이 생겨선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지긴. 네, 죄송해요. 전 또 정말 절 생각해 주신 줄 알고 기분이 좋아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희 소리는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시키신 일 다 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아, 진짜.
너 눈 동그랗게 뜨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라니. 네가 그딴 역겨운 얼굴로 우리 찬호 꼬셨구나. 그러니 우리 말이라면 끔찍하던 애가 너한테 단단히 미쳤지. 우리 찬호 아니었음. 우리 같은 가족이 가당키나 해. 평생을 외롭게 살던 고한년이 팔자 한번 바꿔보려고 어른들한테 허락도 안 받은 채로 임신부터 해온 노력은 가상한데 네가 원하는 대로 구워 삶아 먹은 찬호처럼 우리도 물러서졌을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야.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구역질할 정도로 가증스러우니까 우리 앞에서까지 그딴 표정 짓지 마. 지금이야 내 동생 하나 믿고 우리 집에 들락날락거릴 정도로 뻔뻔하게 잘 살고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찬호도 너한테 발목 잡혔다는 거 알고 뼈저리게 후회할걸? 그때 가서 버림받고 울지 말고 너도 네 살 길이나 찾아. 알겠어? 3년 후. 오빠 밤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술 냄새. 술 마셨어? 그런 거면 미리 연락 좀 해주지. 나 그런 것도 모르고 걱정돼서 밤새 기다렸잖아. 나 술 먹는 것까지 일일이 너한테 보고해야 돼? 안 들어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자면 되지. 누가 기다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에 오자마자 잔소리 들어야겠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안 들어오는 건데,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와이프가 이런 말도 못해? 연락 한 통 없이 아침 회사에 집에 들어왔음 외박이나 다름없는 거지. 걱정했던 사람한테 미안하단 말은 하지도 않고 기다려달라 했냐니? 진짜 요즘 왜 그래?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봐 굳이 말 안 했는데 오빠 행동이 계속 이상하잖아. 소리가 다가가도 안아주긴커녕 귀찮다는 듯이 밀어내기만 하고. 난 오빠랑 같이 밥 먹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내가 뭐 화나게 한 거라도 있어? 진짜 짜증나서 못 해먹겠네. 야,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되냐? 솔직히 말해봐. 니 때문에 내 인생이 거지 같아졌는데 미안하단 말은 네가 해야지. 내가 너한테 미안해야 될 이유가 뭔데? 내가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어. 어디 가서 부모 얘기할 때마다 꿀 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고아란 거 알게 된다고 몇 번을 말해. 고아인 게 자랑도 아니고 그렇게 티를 내고 싶어? 고아랑 결혼한 사람까지 동정심 가득한 눈빛밖에 하는 것도 모자라 관리엔 손을 뗀 건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정 떨어지는 모습으로 변하는데 내가 어떻게 널 데리고 다니겠냐고. 둘이 낳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임신했을 때 살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건데. 가족이라곤 나밖에 없어서 밤이나 낮이나 나만 찾아대는데 이젠 네 입에서 오빠 소리 나올 때마다 노이로제 걸려서 듣기 싫어 죽겠고 진절머리나.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빠랑 사이 멀어질 일도 없었어. 너만 아니었음 누구보다 떵떵거리면서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 이뤄서 잘 살았을 거라고. 오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소리 낳고 몸 아파서 살쪘다는 거 다 알면서 갑자기 관리를 못한다니. 내가 고아여서 사람들한테 왜 손가락질 당하겠어. 그런 적 없어. 난 그냥 부모님이 아니셨으니까 부모님 얘기 나올 때 그냥 가만히 있던 것 뿐인데 갑자기 왜 이래? 무슨 말만 하면 눈 내리깔고 눈물이나 흘리면서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것 마냥 덜덜 떨기 바쁜데 내가 무슨 말을 해. 너 그거 피해망상이야. 알아? 부모 없이 남들 눈치만 보고 자라서 그런 걸진 몰라도 무슨 말만 해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인 마냥 부르르 떠는 거 피해망상이라고. 너랑 달리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은 너한테 말도 못하냐? 피해망상에 자격지심까지 똘똘 뭉쳐서 항상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데 내가 너랑 어떻게 살아? 네 말대로 애 낳고 아파서 살찐 거면 모든 여자들이 애 낳기 싫어하겠네. 애를 낳고 아무리 아파서도 몸매 좋은 여자 깔리고 깔렸던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제발 좀. 네가 게으른 거 같고 사람들이 잘나서 너랑은 달라서 그런 거라고 합리화 좀 하지 마. 불우한 네 팔자 탓하면서 현실을 순응하면서 사니까 지금까지 그러고 사는 거잖아. 사람들 눈치만 보고 말끝마다 고아라서 부모가 없어서라는 이유 대고 지 겉모습까지 손나버린 건 그냥 네가 달라질 노력을 하지 않고 매사에 자신감 없이 살아서 그런 거라고. 내가 언제까지 우리 가족한테 욕먹는 널 막아줘야 되고 남들한테서 포장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좀 네가 알아서 할 때 되지 않았냐? 나도 너 때문에 숨 막혀 죽겠는데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냐고.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어딜 가든 따라오지 말고 얌전히 집에 박혀 있던가. 왜 사람 따라다니면서 나까지 창피하게 만들어. 애써 마음 다잡으면서 집에 오려고 노력해도
너랑 마주하고 말이라도 한마디 주고받으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고 예전에 너하고 사고 쳐서 결혼하게 된 거 죽을 만큼 후회돼. 진짜 너란 사람 지긋지긋해. 안 같아서 소리고 나발이고 얼굴도 보기 싫어 죽겠다고. 아, 그래서 그동안 동창회든 부부 모임이든 창피하다고 데리고 나가지도 않았던 거야? 같이 가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말만 하고 눈길도 주지 않더니 내가 답답하고 진절머리 나서 그랬던 거야? 나 괜찮다 했었잖아. 상처가 많은 만큼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오빠만 믿으라 그랬잖아. 어머니 아버님이랑 형님이 나한테 뭐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뒤에서 수군거려도 오빠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변해버리면 나더러 어떡하라고. 아 그만 좀 울어라. 네가 울 때마다 가슴이 턱 막혀서 나까지 공황장애 올 것 같으니까. 아 그러게 사람들 앞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눈치챘음 알아서 따라오지 말지 그랬어. 내가 대놓고 창피하다고까지 했었잖아. 그런데도 내가 밖에 나가면 혼자 심심하다고 꾸역꾸역 따라오더니 그거 갖고 왜 튀집이야? 이런 식으로 밖에 싫었으면 진작에 다른 여자들처럼 자신감도 좀 있고 꾸미면서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넌 계속 안 좋은 모습만 발전되면서 나한테 왜 똑같길 바래?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건데 네가 이렇게 굴어도 이젠 아무 소용 없어. 예전엔 마음 아프니까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웃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 생각 들었었는데 이제는 또 시작이구나. 지겹다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 웃는 모습 꼴 보기 싫어진 지 오래고 그렇다고 해서 나만 찾고 나만 바라보고 내 앞에서만 웃는 모습도 답답하고 부담돼서 짜증난다. 오늘 어디 갔다 왔냐 그랬지? 물어봤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줄게. 너랑은 다르게 눈을 흐리게 떠도 빛이 날 만큼 자존심과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고 항상 밝고 당차고 자기한테 투자하면서 관리도 끝장나게 하는 여자랑 있다 왔어. 이미 깊은 관계까지 갖고 집에 들어와도 너랑 있어도 그 여자 생각만 나. 더 얘기해줄까? 너한테 느꼈던 것처럼 내가 웃게 해주고 싶다, 내가 지켜줘야지가 아니라 그 여자가 웃는 이유 중에 나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은 어두운 것보다 밝은 곳에 끌리기 마련이래잖아. 나도 이제야 밝은 빛에 눈을 뜨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어둡고 깊은 터널엔 너만 갇혀 있어도 충분하니까 난 지금이라도 빛을 따라갈게. 그 여자라니? 어떻게 소리랑 나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 지금 다른 여자랑 만났다는 거 오빠 입으로 직접 얘기한 거잖아. 오빠 이거 바람이야. 알아?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 바람 피운 거라고. 바람을 피웠으면서 어떻게 나랑 있어도 집에 있어도 그 여자 생각이 난단 말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밝은 빛을 향해 가겠다니? 나랑 소리 버리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말해봐. 그런 거냐고. 이혼해. 그만하자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난 있어야 될 곳이 달라. 지금까지 너무 다른 우리가 어거지로 같이 살았다는 거 이제야 깨달았고 그거 알게 된 이상 더는 어두침침한 곳에 있기 싫어졌어. 소리한테 미안하지. 미안한데 상처 많고 가정이 불우했던 엄마 밑에서 자란 애가 밝으면 얼마나 밝게 자라겠냐. 그래봤자 부모 사랑 모르는 엄마 미친데 안 그래? 네가 달라면 유자료 주고 집을 달라면 집을 줄게. 나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 여자만 있으면 돼. 차라리 잘 됐어. 조만간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네가 말 건 김에 우리가 빨리 끝낼 수 있게 됐네. 그래도 나 못 놓겠다면 놓을 수밖에 없을 만큼 모진 말 해서라도 정 떨어지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자. 너도 나 고집 센 거 알지? 여기서 질질 끌어봤자 서로에게 시간 낭비고 나 이미 버린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더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그냥. 현재 2년 뒤 어느 주말 낮. 내가 괜히 말했나 싶어서 계속 걱정이 돼가지고. 서윤이 너 설마 진짜 결혼식 찾아간 거 아니지? 너희 이혼하고 산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거기 가서 뭐 하려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넌 너대로 소리랑 행복하게 살아. 그래. 벌써 2년이 지났지. 그동안 우리 소리는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아빠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살았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길래 우리 버리고서 결혼까지 하는 건지 궁금하잖아.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자기 자식한테 양육비 한 번을 안 주더니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악 물고 살아왔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무리 지인 통해 알게 된 소식이라지만 너한테 피해 안 가게끔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 누가 나한테 피해 생길까 봐 이러니. 그 자식이 어떤 놈인지 내가 뻔히 다 아는데. 아, 그런 거야. 아무 상관없어. 다만 너같이 여린 애가 2년 만에 얼굴을 맞이했을 때 좋아 보이는 모습에 괜히 상처받고 다시 힘들어할까 봐 걱정돼서 그래. 막말로 처자식 버리고 다른 여자 택한 놈이 오랜만에 본다고 반가워하겠어? 나쁜 말이나 안 내뱉으면 다행이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같이 가주는 건데. 하필 우리의 생일 때 결혼할 게 뭐냐고. 걱정하지 마. 여러 일 겪으면서 살았어서인지 나도 예전처럼 툭하면 상처받고 울기만 하진 않으니까. 내가 여기서 난동을 피우거나 행패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년이길래 가정을 파탄내고 아무렇지 않게 새 결혼을 하려는 건지, 떠난 내 얼굴을 오랜만에 봤을 때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왔을 뿐이야. 나 이제 들어가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야, 너 미쳤어? 야,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이혼하고 산 지 2년이 지났는데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됐고. 내가 결혼하는 거 어떻게 주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너랑 할 말 없으니까 남의 결혼식 망치지 말고 나가. 좋은 말 할 때 당장 꺼지려고. 신랑이 이렇게 험한 말을 해도 돼? 남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당신이랑 내가 무슨 사이였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공개적으로 밝혀줘도 상관없나 봐. 이 미친년이. 그래, 순순히 물러간다 했더니 이렇게 뒤통수 치려 그랬던 모양이구나. 하긴 남자 발목 잡아 팔자 바꾸려던 영악한 년이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고 웬일로 쉽게 꼬랑지 내리고 떠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러려고 그랬던 거야? 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산호가 모든 걸 깨닫고 후회하기 시작하면 바로 끝낼 거라고. 너랑 사고치고 사는 동안 뭐에 쓰였는지 몰라도 이제 너 같은 건 잊고 좋은 여자랑 새로운 삶 시작하려 하니까 괜히 알짱거리지 마. 어울리기도 싫은 낯익은 얼굴이 보여서 혹시나 싶어서 와봤더니 너였구나.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본데. 여기 우리 며느리랑 사돈들 가져와 있는 아주 귀한 자리니까 다 끝난 사이에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고 여기서 썩 나가라. 민원 예식장 중에 얘기해서 전혀 다신 들어오지 못하게 얘기해놓고, 내 아들이 좋은 새 며느리랑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에 전년 때문에 불행함이 옮겨붙으면 쓰겠니? 어디 소금이라도 있으면 가져와서 뿌려놔. 이야, 저한테 눈길도 안 주시고 자리를 늘 피하시더니 지금 며느리 마음에 드시나 봐요. 고아랑 결혼하겠다고 임신시켰냐면서 뺨 때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누가 보면 다른 사람인 줄 알겠어요.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드님이 새 출발을 하든 말든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 붙잡을 생각 전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자식한테 끝까지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되잖아요. 지가 불륜으로 이혼을 했어도 싸질러 놓은 지 새끼한테 양육비 한 번을 안 주고 다른 여자랑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좀 아니죠. 남들이 들어도 옳은 행동이라고 해주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진짜. 야, 네가 좋아서 싸지른 애를 누구더러 끝까지 책임을 지라 말아야. 그러게, 누가 허락도 없이 무턱대고 임신부터 하래?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으면 알아서 병원 가서 지웠으면 되는 일이잖아. 우리랑 찬호가 영 끊기 전까지 갔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꾸역꾸역 애를 낳더니 이제 와서 책임을 들먹여?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건데. 부모도 없이 살던 년 그나마 불쌍해서 잠시나마 가족으로 받아들여줬더니 감사한 줄 모르고 끝까지 기어오르네. 고아들은 다 너같이 그렇게 무서운 것도 없고 뻔뻔하기만 하니? 왜 네 팔자 사납게 만든 건 태어나자 버리고 간 니네 부모가 시작한 일인데 엄한 사람이 그 똥을 끌어안아야 되냐고. 사람 불러서 내쫓기 전에 그만 행패 부리고 여기서 나가. 잠깐만. 너 미자 딸 아니니? 아줌마 모르겠어? 네?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붉은 한복 입으신 거 보니 신부 측 어머니신 것 같은데 저는 뵌 기억이 없고. 미자 딸이라니?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전 땡땡고아원 출신이라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아주머니 따님분처럼 시댁에서도 이쁨 받으며 잘 살았겠죠.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보려.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도 워낙 사연이 많은 애라. 지금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뒀더라. 아, 여기 있네. 오늘 우리 딸 결혼식이라고 온다 했으니 지금쯤 거의 도착했을 거야. 내가 연락해 볼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보렴. 저기 왔다. 얘 미자야. 미자야, 너 빨리 이리 와. 신부 엄마가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무리 기분 좋은 날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 어떡해? 이렇게 반길 정도로 날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저기 저 여자 미자 네 딸 맞지? 너 사진으로만 봤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나한테 부탁해서 네 딸 응급실 실려갔다고 너 대신 내가 간 적 있었잖아. 그때 봤던 얼굴에서 몸만 컸을 뿐이지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네 딸이 아닐 수 있겠니? 그러지 말고 찬찬히 자세히 좀 보라니까. 아까부터 진짜 전 부모도 없는 고아였다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아줌마 말대로 제가 정말 부모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온갖 서름 받으면서 살았겠어요. 정말 저 사람이 내 엄마라면 그동안 뭘 했길래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한 번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저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땡땡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 못 믿으시겠으면 고아원에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괜한 사람 속 들쑤시지 말고. 땡땡 고아원? 저기 아가씨, 미안한데 방금 땡땡 고아원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돼. 고아원에서도 성인 돼서 나간 후에 연락 끊겼다면서 소식 모른다고 그래서 얼마나 좌절을 했는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니, 나이는? 저 이서윤인데요. 올해 35살. 안 돼. 말도 안 돼. 서윤아, 엄마야, 엄마라고. 그 이름은 너희 아빠가 죽기 전에 남겨준 이름이야. 지금까지 내 딸인 것 같은 사람 많이 만나봤지만 다 사진이랑 비슷하게 생겼을 뿐 이름이랑 나이도 다 맞지 않았는데 사진으로만 봤다 해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하며 살아왔는데 널 못 알아보겠니? 혹시나 싶어 물어봤는데 이름이랑 나이도 같고 한눈에 알아봤던 내 딸. 서윤아, 엄마가 정말 많이 미안해. 정말 제 엄마가 맞으세요? 엄마가 맞다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왜 단 한 번도 절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얼마나 많이 보고 싶고 그립고 미워했었는데 이제야 그것도 이런 장소에서 만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살았고 외로웠는데. 역시 맞았구나. 서윤이가 맞았어. 미자야, 드디어 딸 찾았다. 그렇게 한평생을 가슴에 묻고 죄인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그 한을 풀 수 있게 됐네. 서윤아, 너도 지금까지 살면서 고되고 많이 힘들었겠지만 엄마도 똑같았어. 자식 낳자마자 생이별한 부모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니? 네 할아버지가 딸 사랑이 엄청나던 분이셨는데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위가 죽어버렸으니 자기 딸이 남편도 없이 혼자 자식 키우며 살게 만들기 싫어서 태어나자마자 너 고아원에 맡기셨다. 엄마한텐 입양 보냈다고 다른 부모 만나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셨지. 그래도 손녀인지라 고아원에 맡겨두고 해마다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크면 클수록 미안함과 죄책감에 먼 발치에서 전달받은 사진으로만 보셨댄다. 그러다 네가 고열로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연락 받고 도저히 딸한테 알릴 수가 없으셨는지 나한테 부탁해서 내가 한동안 보호자로 곁에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사실은 털어놓으셨지만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난 상태라. 넌 이미 성인이 돼서 고아원을 나간 상태였고 내가 아는 거라곤 이름과 고아원밖에 없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널 찾기엔 턱없이 부족한 정보였지. 할아버지가 받아서 갖고 계셨던 사진으로 의뢰도 해봤는데 어떻게 떨어져서 산 세월이 길다 해도 부모가 자식을 못 알아보겠니? 보자마자 느껴지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데 역시나 다 내 딸이 아니었지. 엄마인 내가 너무 미워서 만나기 싫어하는 거라 생각했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같은 땅에서 살면서 못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친구 딸 결혼식에서야 널 만나게 되다니. 설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참. 누가 아니래니. 참나 사실은 처음에 김서방이 결혼했다는 얘기 듣고 결혼 반대했었거든. 사별하고 자식도 없대지만 그래도 내 딸은 초혼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런 놈이랑 살게 두냐면서 단호하게 반대해왔었는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대를 무릅쓰고 둘이 헤어지질 않길래 결국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허락하게 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생기려고 내 딸이랑 김서방이 만나게 됐나 보다. 소연이가 애들이랑 알고 지내는 사이지 누가 알았겠냐고. 아유, 오늘날까지도 사랑으로 키운 내 딸 데려가는 나쁜 놈이라고 김서방이 욕했었는데 이렇게 친구 딸을 찾아주고 참 김서방이 복덩이였나 봐. 누가 사별하고 자식이 없대요? 제가 어떻게 여기 왔냐고 물어보셨죠? 힘들게 만난 저희 엄마 앞에서 이런 소식 알려드리고 싶진 않은데 엄마 친구분이시기도 하시고 기억도 못하는 어린 시절을 엄마 대신 저 간호해주신 아줌마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사별했다던 전 와이프가 바로 저예요. 둘 사이에 7살 된 딸도 있고요. 부활한 이유로 부모님이 반대하실 게 뻔하니 사고부터 쳐야 한다면서 임신시키고 고된 시집살이란 시집살이는 다 남편이랑 자식을 위해서 이겨냈는데 결국 관리도 못하고 고아라 주눅 들어 사는 모습이 싫다면서 저희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었죠. 그 여자가 엄마 친구 딸이라니 참 세상 좁네요. 따님분이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결혼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줌마까지 속였던 거 보면 아무래도 거짓말로 따님을 꼬드긴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만두라고 하세요. 저도 오늘 자식 버리고 딴 살림 차리려는 놈한테 어떠한 미련도 뭣도 없고 그냥 제 딸에 대한 양육비 달라는 말 전하려고 온 것뿐이니까요. 그게 사실이니? 어디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들을 사별을 했다는 거짓말에. 아니, 그걸 떠나서 가정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 딸을 꼬드겨서 바람을 피워 내 이놈 새끼를 그냥. 엄마, 뭐가 이렇게 소란스러워? 신부대기실까지 엄마 목소리 다 들리는데. 좀만 조용히. 이 속 없는 년아. 네가 지금 신부대기실에 앉아있을 때야. 김서방. 김찬호 이 썩을 놈의 자식이 그동안 너랑 나 속여왔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그러게 내가 영찜찜하다고 헤어지라 그랬지. 식장 들어가기 전에 알았으니 망정이지. 좀 늦게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너한테 무슨 말을 하면서 꼬드겼는지 모르겠지만 7살 된 딸까지 있는데 자식 없고 사별했다면서 표정 변화도 없이 공갈치던 놈이야. 알았어?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내가 가만두나 봐라. 김찬호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사돈,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설명할 테니 진정 좀 하세요, 예? 제가 얘기한 대로 사별은 아니었지만 그거랑 다름없이 진짜 우린 아예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저희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 나연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던 거지만 나연이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사돈. 저희가 부모로서 정말 할 말이 없지만 찬호랑 서연이 결혼을 저희가 허락했던 건 임신을 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정말입니다. 임신만 아니었어도 저희가 결혼을 시켰겠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말렸었다고요. 젊은 애들이 불도저 마냥 밀어붙이는데 더 이상 어떡하겠습니까? 사돈 마음 풀리실 수만 있다면 제가 무릎 꿇고 빌 테니 제발 고정하세요. 하객들도 이미 다 와 있는데 이대로 결혼 물을 순 없잖아요. 예? 물을 수 없긴 왜 없어? 당신들도 똑같아. 자식 교육을 얼마나 거지같이 시켰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딴 거짓말로 사람을 농락해? 우리가 그렇게 우스워? 나 그렇게 소름 끼치는 자식이랑 내 딸 결혼 절대 못 시키니 당장 결혼 엎어. 사기꾼 놈은 물론이고
모든 거 다 알면서 입 다물고 한통 속으로 우리 속인 니들도 절대 가만 안 둘 테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그 뒤에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희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뻔뻔하게도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소리를 들먹이면서 다시 합치자고. 저랑 소리랑 다시 함께하고 싶어서 일부러 결혼식도 안 치렀다면서 개소리를 내뱉는데 얼마나 가증스럽고 속이 훤히 보이던지. 이미 새 결혼은 물 건너갔으니 제가 친엄마를 찾게 됐고 엄마가 엄청난 재력가 집안의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해서든 빌붙고 싶던 거겠죠. 때마침 저희 엄마가 오셔선 고하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왜 알짱거리냐며 부모가 멀쩡히 있는데도 이딴 식으로밖에 크지 못했으니 고아보다 훨씬 못한 놈이라면서 물 한 바가지 퍼부으셨는데 묵힌 체중이 한 번에 내려가는 느낌이더라고요. 한때는 상간녀라면서 원망하고 미워했었지만 사실을 알고 보니 나연 씨도 다 속아서 생긴 일이었고 모든 걸 알게 되고 나서 나연 씨는 김찬우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까지 싹 다 고소했고 정신적, 금전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했다네요. 저도 못 받았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싹 다 청구했는데 그 많은 돈들을 어떻게 구할지. 아줌마와 저희 엄마 역시 어떻게든 사기꾼 집안을 나락 보내기 위해서 전 시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와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손을 써 잘리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 생기진 않게 한 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사람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불행을 주고 그 불행과 비례한 행복을 준다는데 그 말은 믿지 않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뻔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말이 틀리지 않았네요. 한바탕 하려고 간 결혼식에서 엄마를 만나고 이렇게 운명이 뒤바뀌다니 참. 떨어져 있던 사는 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기에도 모자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와 저는 못다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어렵게 만난 만큼 더없이 소중한 우리 가족. 그늘 한 점 없이 더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